자, 그러면 그게 기본서론은 뭐예요? 18페이지. 자, 18페이지 보니까 옆에 나와 있어요. 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은 뭐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요거 이제 노란 걸로 칠해놨어요. 요거 하나 동그라미 쳐놔요. 주, 네. 자, 그죠. 이게 잘 안 외워져요. 네. 자, 그죠. 자, 변경은 주체의 변경과 내용의 변경과 작용의 변경. 여기에서 그러면 제일 많이 자주 출제되는 것은 뭘까요? 저 질적 변경이요. 질적 변경, 별표 하나 넣고,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작용의 변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두 개. 임차권 줄 하나 딱 꺼놔요. 그 다음에 저당권 줄 한 번 딱 꺼놓고. 자, 그러면 요 질적 변경,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 일단 주체의 변경은 뭐예요? 인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줄 한번 딱 꺼놔요. 이제 마무리하세요. 기존 수강생들은 뭘 가지고 다녀요? 행강편을 가지고 다녀서 기어들을 딱딱 잡아요. 저는 선생님, 저는 공부 좀 했습니다. 그럼 미리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 첫 강의 듣는 사람이 일단 연필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연필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기 청동 쪽인가요? 창동, 미아리 쪽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게 박형수 고시학원이라고 있어요. 박형수. 그 사람은 이제 말을 더듬어요. 홍법 교수님도 유명한 선생님이죠. 주택관리사를 초안을 잡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학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정치. 그래서 강북구청장으로 나오려고 애를 많이 썼던 분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말을 못하겠어, 둘이서. 왜요? 말을 더듬어. 봐요. 이렇게. 우리가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이런다고. 근데 강의실에 들어가 말을 안 들어요. 희한하죠.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이야. 말이 늦게 가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말을 많이 들으면 생각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말을 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하고 입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말을 듣는 거거든. 그게 이제 그분이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강의실에 가면 말을 안 듣어. 그러니까 국영수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또 말 듣어보시려고 해요? 그러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가 몇 살이냐? 24살 알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알바로 들어갔는데, 그때 토요일 날 수업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계셔서 정년퇴직하고. 교장 선생님이 빨간 티에다가 청바지 입고 엊그제 같네, 그게. 그래.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젊더라도 좀 넥타이 좀 매라. 넥타이 좀 매고 그래서는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전하서나 넥타이를 매고 다닙니다. 넥타이를 매고 다녀요. 그래서 그분 영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그래서 나는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했으니까 교장 선생님답게. 그러면 수강생 나온 것은 뭘까요? 수강생 나온 것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말 없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수강생 중에 말 좋은 사람이 한 3분 있죠. 그 사람 100% 합격이에요. 그럼 말을 되도록이면 합격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주체의 변경은, 주체. 여기가 키워드네. 주체가 변경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는 봐요. 여기 질하고 양이죠.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 그럼 질적 변경 중에서 여기에다 행강편 딱 정을 일단 여기 물상대의라는 게 있어. 여기 행강편 딱 정해.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상대의. 물상대의는 원조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저 물건이 금전으로 바뀌는 거, 이게 물상대의야. 질이 바뀌었죠? 그래서 질적 변경. 근데 우리 민법에서 물상대의가 발생 원인이 있어. 발생 원인이. 자, 그러면 두 개를 딱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상대의, 어디에다 딱 써놓고,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니까, 물상대의는. 요 3개밖에 원인이에요. 그러면 멸실에서 그러면 봐봐요. 화재보험에 드러났어. 화재보험에 드러났어요. 그럼 뭐가 튀어나와요? 보험금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보험금. 자, 공용징수는 인당 수용이죠. 그래서 수용금.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험금, 수용금. 이게 바로 물상대의라는 거야. 그럼 물상대의는 어디에서만 발생한다? 잘 암기가 안 되니까 읽어봐요.
그죠. 매래공.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매래공.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이제 잡고. 근데 이제 또 물상계와 관련돼서는 친구가 있어. 친구가 있어요. 뭐죠? 자, 우선 변제적 혈액. 이게 친구야. 항상 얘는 같이 다녀. 우선 변제적 혈액에서만 물상계가 발생해. 그래서 앞으로 오하면 뭐예요? 물. 그래서 우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선 변제적 혈액에서만 발생해. 물상계. 그래서 우물이라고 잡으라고.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뭐죠? 경매. 경매는 곧 담보거든. 담보 왜? 그러면 경매를 받아서 우선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우선 변제적 혈액이야. 근데 유치권은 유치적 혈액밖에 없어. 유치적 혈액밖에 없어요. 우선 변제적 혈액이 없어요. 그러면 유치권의 경매하고 뭐의 저당권의 경매는 완전 다른 거야. 유치권의 경매는 팔아서 돈이 얼마 나가나 한가 경매야. 한가 경매. 요 시계를 팔아서 요 시계가 얼마에? 3,500원이거든. 3,500원. 직구에 한 거거든, 직구. 가봐야 총무가, 교수님 하나 사다 드릴게요. 그럼 돈은 내가 주마.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35,000원이라고 부를 줄 알았더니 3,500원이라. 근데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왜요? 중국어로 나오기 때문에. 중국어로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대강 한자로 나오니까 대강 앞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전화를 잘 안 받으니까, 요게 이제 느낌이 오면, 전화가 와 있구나. 그래, 쉬는 시간에 주는 거거든. 전화가 오세요. 아까 수업 시간에 전화가 왔더라고. 돈 좀 구워가세요. 국민 캐피탈에서. 전화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 안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우함은 뭐예요? 우물입니다. 항상 같은 친구야. 그래서 난중에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물물이 없다. 이렇게 난중에 돼요. 그러면 만약에 유치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거 뭐부터 찾자? 요거 잘 읽어봐요. 보험금, 수연금 이런 센스가 필요하다. 센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센스가 필요해. 그럼 유치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일단 뭐부터 찾아요? 요거부터 찾으라고. 보험금, 세원금. 그러면 그게 정답이야. 유치권에서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봅시다. 우리 민사특별법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자, 봐봐요. 자, 임차보증금이에요. 자, 문제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임차보증금은 읽어봐요. 멸실도 아니고 훼손도 아니고 공용징수가 아니네. 임차보증금에도 물상계가 미친다. 어때? X.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잡아내야 돼요. 이런 걸 잡아내야 돼.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그러면 봐봐요. 우하면 뭐예요? 물상계는 어디에서만 나타나? 멸실, 훼손, 공용징수.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 보험금을 남기기는 보험금을 남기죠. 그때 수업이 끝나면 수업이 끝나면 밑줄은 남아야지. 그래서 무슨 데이? 물상데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딱 그려져서 항상 써먹을 것까지 생각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양적 변경은 뭐냐? 봐봐요. 여기 양적으로 변하는 거. 자, 만약에 봐봐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봐봐요. 오늘 쓸 필요 없이 이해해도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그죠? 필지. 한 필지라고. 필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한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라테 뭐예요? 자,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전세권. 읽어봐요.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뭐가 늘어서? 전세권이죠. 양이 늘어져라. 그러면 전세권 설정은 무슨 변경? 양적 변경이 돼. 근데 봐봐요. 원래는 하나의 물건에 한 개의 권리만 존재해야 되잖아. 근데 전세권은 한 개의 물건에 두 개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전세권은 일물일건주의 뭐가 된다? 애외. 그렇죠. 애외가 되는 거야. 애외. 애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읽어보고 우리가 잡아내면 되고요. 근데 작용의 변경이 나와, 작용. 그러면 작용의 변경에서는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봐봐요. 거기에다 하나 써서 임차권이 있어.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란 특정인에게 요구하는 것. 그러면 채권이 이제, 임차권이 뭐예요? 등기화되면. 자, 등기화되면 물건화 되는 거야. 물건화. 근데 채권이 물건화는 될 수 없어요. 그럼 요거는 무슨 건? 상대권. 요거는 절대권.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이 생겨. 그래서 여기에다 줄을 딱 쳐놔요. 대한민국을. 그러면 채권이 뭘로 작용했죠? 물건으로 작용이 됐죠. 그래서 읽어봐요. 무슨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 자, 그러면 이제 1순위가 소멸하면 2순위가 올라가. 순위 승진의 원칙, 작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여기에다 줄 쳐놔요. 자, 그러면 저 다음 거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아니라 뭐다? 승진.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 다음 거는 뭐예요? 후진국 저당이야. 선진국 저당은 뭐예요? 순위 확정의 원칙이거든. 우리나라는 뭐예요? 순위 승진의 원칙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써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저당권이라고 써봐요. 소유권 및 물건. 자, 2학년 때 뭐 후배가 있었어요. 후배가 있었는데, 후배가 나랑 답안지 똑같이 썼는데, 후배는 점수가 잘 나왔어요. 가서 따질래다가. 그래서 그러면 둘 다 죽잖아요. 둘 다 죽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보고 답을 부르더라고. 글씨를 좀 잘 써라. 그래서 앞으로 쓸 때. 이렇게 쓰라고 그러대요. 석관이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석관이 들었는데. 이거 다 읽어봐요. 뭐라고? 물건이 아니라 물건이야. 그러면 소유권 및 물건이면서 등기 등록이라고 써요.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해. 자, 등기되고 등록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탐탐 누르는 게 뭘까요? 여기에 등기된 임차권이야. 등기된 임차권.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설사 등기되더라도 물건이 되지 않거든.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면 이미 한번 다 배운 사람들은 뭐예요? 요거 써요. 자, 지역권이네. 지역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이제 중요하죠. 지역권은 등기가 돼요.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배우는 거 아니야. 등기는 돼요. 근데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확인해 보죠. 자, 길이 없어요. 뭐예요? 맹지. 그렇죠. 맹지. 길이 없으면 맹지거든. 그럼 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 그게 바로 지역권이거든. 자,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거든. 서비스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요렇게 길이 있어요. 자, 길이 있어서 뭡니까? 요렇게 해서 요거 맹지죠. 요거 A 토지, 요게 B 토지. 명지죠. 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요역지. 길을 주는 사람은 A죠. 성역지가 되네. 그래서 요역지, 성역지야. 그러면 지역권은 등기가 돼요. 그럼 요 땅은 A 땅이에요, B 땅이에요? A 땅. 그럼 B가 은행 가서 담보 대출을 받아봐. 돼, 안 돼? 안 돼. 남의 땅을 팔아면 호로 자식이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저당권의 대상으로 바르게 묶인 것. 올해 출제 예상 문제야. 대비를 해야 돼. 특히 물권법 파트에서. 그래서 읽어봐요.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읽어봐요. 지역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서? 소유권 및 물건이면서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하는. 얘네들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준비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놔요. 자, 한번 봐봐요. 그러면 선박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선박도라고 그랬잖아. 선박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몇 톤이라면? 20톤 이상이라면 등록이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딱 잡아서 준비를 해놔야 돼. 준비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작용의 변경은 저 단단의 객체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제 봐봐요. 이제, 권리의 변경을 읽어봐요. 네. 자, 질과 양. 그럼 질적 변경하면 얘가 팍 떠올라야 돼. 양적 변경은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작용의 변경에서는 뭐예요?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권이야? 채권. 그러면 이게 무슨 역을 가져? 대항력. 그러면 우리 이분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긴다. 뭐라고 써놨어요? 보신다. 개긴다라는 것은 뭘까요? 표준어야. 이게 대항력이야. 보신다라는 것은 유인. 그래서 계약법에서 청약의 유인을 배우거든. 자, 전단지가 있어요. 전단지. 전단지는 청약일까요? 청약의 유인일까요?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줄 때 되는 거. 그래서 자, 전단지라고 첨체되지 않겠죠. 광고 목록,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청약의 유인이 돼요. 요 대항력이 뭐예요? 개긴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이 저한테 개겼다. 그러면 선이 저한테 개길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러면 선이 저한테 개긴다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받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절대적 위협, 절대적 취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항력과 관련돼서 진행들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고. 그럼 또 하나 이제 실력이 좀 붙은 사람들은 봐봐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인감권을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OX, X. 효력 발생 요건주의가 아니라 읽어봐요. 대항력.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면 맞는 문장이야.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무슨 lực입니까?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의미가 이게 시험장 가면 다 꼬여버려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단순하게 읽지 말고 요런 지문 밑에 이런 현관들의 의미를 찾아내는 게 바로 민법이야.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학교로 문제 풀 때는 어디서 찾아야 돼? 지문에서 찾아. 근데 민법에서는 지문 밑바닥에 숨어 있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뭘 확보해야 돼? 문장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기본이야. 그러면 권리의 변경,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자, 그러면 이제 소멸로 가야 되겠죠. 소멸로 가니까 이제 보죠. 자, 소멸은 이제 상실이죠. 자, 줄잖아요. 절대적 소멸과 뭐가 있다?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가 지구 밖으로 사라지는 걸 절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찾아서, 글씨는 좀 흐려 보이지만, 이거 혼동, 현관편잖아요. 혼동.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면 물건의 절대적 소멸하는 거. 그래서 써놔요.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공통 소멸 사유. 절대적인 소멸, 공통 소멸 사유. 그래서 요거 빨리빨리 외워줄수록 좋아요. 자, 물건의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거. 미리 외우더라고. 이제 씁니다. 자, 멸은 뭐예요? 멸실이죠. 요거는 포기. 요거는 소멸시효. 요거는 공용징수. 요거는 혼동. 요거는 몰수. 이 6개는 물건의 공통 소멸사유야. 그래서 이제 통상 요걸 빼서 물건의 소멸사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물건의 소멸사유. 그래서 요거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오라고. 멸, 호, 소, 공, 몰. 여기서 시험이 자주 출제되는 거. 혼동하고. 자, 그 다음에 포기. 자, 멸실과 관련돼서는 출제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잘 써줘야 되겠네. 자, 예를 하나 써봅시다.
자, 이런 지문에서 멸실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읽어봐요. 뭐가 물건이 소멸하면. 읽어봐요.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X. 뭐가 생각이 나요? 물상대의가 생각. 물상대의. 이 물상대의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물상대의가. 자, 물건이 소멸한다 해서 물건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자, 여기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대의? 물상대의. 물건이 소멸하니까 뭐 범죄이 남아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물상대의. 얼마 아까 연습하죠. 뭘 하면? 그렇죠. 우선 현재적 우물. 자꾸 본능적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그걸 숙지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생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물건에 가서 우리 민법 마지막 파트에 뭐예요? 혼동을 배우게. 요 혼동을 배우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 소멸시효가 있고, 요거는 뭐예요? 혼동. 그렇죠. 혼동.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격이 다른 게 있어. 자, 그러면 좀 이따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멸시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음식을 만드는데 손맛이 있고, 유튜브 맛이 있죠. 레시피가. 그렇죠. 레시피. 영어 멸시는 어떻게 법률의 규정이 있어. 그래서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이야. 영어는 뭘까요? 법률 행위에 대한 소멸이야. 법률 행위. 영어는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 영어는 법률 규정. 영어는 법률 규정. 영어는 법률 규정. 그래서 봐봐요. 다음 중 물건의 소멸 사유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보다 포기. 자주 출제돼. 그래서 요 포기는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요거. 포기. 법률행위.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절대적 소멸에서 혼동,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되고, 소멸시효 등이 그 예이다. 자, 상대적 권리는 권리 자체가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이 변경되는 것. 뭐 매매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소멸이에요? 상대적 소멸이라.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가 오늘 집에 가셔서 물건의 소멸 사유, 별포, 소공, 혼몰 좀 외워두고 빨리 잡아놓으라. 이게 뭐 여러 가지에서 패턴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딱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멸이 뭐예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그거 딱 잡아놓아. 미리미리 외워둬야 돼. 기초공사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딱 잡아요. 읽어봐봐요. 자, 권리의 변동, 득실 변경이죠. 취득, 변경, 소멸. 취득에는 원시 취득과 선제 취득, 선계 취득은 이전적 선계와 설정적 선계. 그러면 이전적 선계는 특정 선계와 포괄 선계, 변경은 주, 내, 자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지금 뭐 배운 거죠? 권리, 변동. 그렇죠. 권리, 변동. 그럼 변동을 뭐라고 그래? 득실, 변경.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물건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 사람에 관련해서는 뭐예요? 자, 권리를 취득하죠. 변경이 되죠. 변경이 되면 이제 상실이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 생로병생 거죠. 출생, 그죠? 넓고, 병들고, 사망하고. 출생할 때는 몇 발로 걸어? 네 발. 넓고, 병들고. 뭐 이제 두 발로 걷다가 넓고, 병들고, 뭐예요? 세 발. 항상 두 발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퀴즈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네 발, 성인이 돼서는 두 발. 그래서 자, 그러면 넓고 병들고 몇 발? 세 발. 지팡이 들고 다니잖아. 지팡이. 그죠? 지팡이.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딱 머릿속에 공략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찾아서 갑시다. 자, 그래서 뭐예요? 권리 변동의 원인 찾아서요. 자, 여기에 이제 딱 왁구가 또 짜져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자, 너는 여기 오면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자,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 자, 김치찌개는 뭐예요? 김치찌개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재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김치.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하더구만. 영원한 김치찌개를 끓여놓을게요. 그래서 뭐 일요일날 토요일날 수업 끝나고 집에 옷 갈아입으러 올 때 잠깐 드시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뭐 넣을 건데 그러더라고요. 요번에는 꽁치를 한번 넣어볼게. 꽁치 김치찌개네. 그쵸? 그래서 제가 있어서 김장 이제 맛들었더라고요. 김장에다 삼겹살 좀
넣자. 김장에다 삼겹살을 뭐 쑤셔놔가지고, 뭐야, 삼겹살 찜을 한번 해 먹어보자. 그랬더니,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만들 수 있대요. 못 만들면 내가 만들어주고, 그랬더니 만들 수 있대요. 한번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 김치찌개. 그러면 김치찌개. 그러면, 자, 맛있다, 맛없다가 이런 결론이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대로 갖다 붙여요. 그러면 김치찌개는 뭐가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 명명을 법률 요건이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예요? 법률 효과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나오네. 근데 여기 봐봐요. 집사람이 마음대로 끓이면 뭘까요? 그게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근데 유튜브를 봐서 봐보면 레시피가 있어 없어요? 없죠. 있죠, 참. 어떤 규정? 법률 규정. 그죠? 법률 규정. 그래서 막 뭐야, 어머님이 짜증을 내더라고. 그날 뭐야, 떡국을 끓이는데 뭘 틀어놔요? 유튜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뭐예요? 법률 규정이네. 그게 뭐냐면 법률행위. 그래서 어머님 맛이 뭐예요? 손맛이죠. 그게 바로 법률행위라는 거야. 법률행위. 자, 그러면 법률 요건의 태양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 하나는 뭐예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 법률행위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사, 내 마음대로 어사 표시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형성이 돼.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붙여볼까요? 그러면 이제 가려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겠죠. 청약과 승낙이 필요해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 뭐 있고 저는 계약이 되네. 그러면 A는 뭐 있고요?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발생하고, 만약 B는 A한테 자 잔금을 치러줄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서 쓸 필요 없이 자, 법률 사실 생각면 딱 하나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 요 두 개를 어사표시라고 딱 정하나요. 어사표시. 자, 여기는 이제 매매 계약이니까 계약이 포인트네. 계약은 법률 요건이 되네. 거기에 대해서 가번 소유권이죠. 뭐가 대금 지급 의무. 오는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될까요? 결과가 되네. 요거는 원인. 요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 거꾸로 읽어봐요. 그러면 법률 요건이라 법률 효과의 원인이 되는 거. 그렇잖아. 법률 효과란 그러면 뭐예요? 법률 요건에 뭐가 되죠? 결과. 그러면 이거 동그라미 쳐봐요. 그렇죠. 인과관계네. 그런데, 그렇죠. 인과관계. 전환을 할 때. 자, 그런데 이거는 옛날에 뭐 60분 추적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죠. 앞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들어가면서 전환을 할 때. 그런데. 이렇게. 그러나는 역적 관계죠. 그래서, 그러면 저거 한번 거꾸로 읽어봐요. 그러면 법률 요건이란, 법률 사실이나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요소. 그렇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무슨 표시? 어사 표시. 그럼 어사 표시가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읽어봐요. 계약지성사이다. 계약지성사이다. 자, 요 관계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밑에 정리를 해놨어요. 특히 가로 1번을 가서 밑줄만 딱 깎아놓으면 돼. 자,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그러면 원인에다 행간편 딱 끊어놓고, 법률 요건이네. 자, 결과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법률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뭐예요? 법률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가로 3번을 봐봐요. 찾아서. 이러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효과는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면 한 개 이상이니까 뭘까요? 단독행위라는 거네. 그렇죠. 단독행위. 자,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습관도 포함된다. 그럼 여기에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는 법률 규정이라는 거네. 여기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이거 생각편 딱 하나요. 뭐가 있죠? 준법률. 자, 준법률행위가 제일 많이 출제돼. 준법률행위가.
자, 그러면 이제 준이라는 것은 이미 공부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뭐예요? 준이라는 의미를 적어라고, 준. 자, 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침, 파탄, 의제, 간주, 아름, 가로, 그 다음 뭐예요? 적. 공조는 노야. 그렇죠. 노라는. 그렇죠. 준이라는 것은 노라는 거야. 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봐봐요. 이제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 이제 나머지는 쓸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을 의지해 주는 거지. 그래서 준부동산. 내일 그래서 준부동산에 대해서 배워요. 복합 부동산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나중에 금융계약서하고 연결이 되거든. 금융계약서하고. 그러면 선박에 관한 계약은 준부동산이거든. 부동산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준이라는 것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질문은 바로 요거예요. 읽어봐요. 준점이. 잘 잡아라고. 읽어봐요. 점유하지 아니한 재산권을 형성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 안 하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내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적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내가 점유하는데 내가 왜 반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당권은 뭐의 대상이다? 준점유의 대상.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자, 저당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다. 여기 읽어봐요. 취득. 저당권 점유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네. 그 다음 저당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봐죠. 그러니까 법을 번할 때 준이라는 의미를 아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준이라는 의미,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이걸 애워서 푸는지, 이제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한번 봐봐요. 자, 이런 지문이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 X예요, X죠. 읽어봐요.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가 될 수 없잖아. 그럼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 X죠. 한자로 본 지문 읽어봐요. 자, 그래서 옳게 번쳐봐요. 준법률행위는 읽어봐요. 법률적 행위다라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된다. 자, 그러니까 준이라는 것은 노라는 의미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법에서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준하지만 주거지역에 의지해 주는 거예요. 주거는 아니지만. 그럼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아니지만 공업지역에 의지해 주는 거. 자기가 해석을 해가라. 해석을. 그래서, 그러면 의제부동산을 무슨 부동산이라고? 준부동산, 가름부동산, 간주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너 거꾸로 하면. on이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방향 전환을 생각하라고. 읽어봐요. 읽어봐요. 살살 거꾸로 하면. 살짝, 그쵸?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역경이야. 거꾸로 해봐. 경력. 그게 바로 뭐예요? 스펙이라는 거야. 역경을 거봐. 이게 사고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경기도 가면 무슨 도가 있어요? 거기 옛날에 겨울연가에서 나왔던 거. 남이섬이 있나요? 그 남이섬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남이섬이 그 볼모지에다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섬이 여행지가 될지 어떻게 알아서. 그게 완전 쓰레기장이었거든. 그러니까 거기 주인이 그래서 몇 년간 투자를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나와, 어디 책에. 그래서, 그러면 봐봐요. impossible. 남들은 impossible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impossible 받침 하나 찍으면, impossible이거든.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번에도 있지만, 또 반말한다고 그러지 말고. 읽어봐요. 네, 힘들다.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그쵸? 무슨 말? 다들 힘내. 그쵸?
자, 저도 요거 한마디 하려고 온갖 사방에서. 저는 딴 거 공부 안 하고요. 어떻게 강의 재료를 찾는 게 온 사방이 강의 재료예요. 저기 이제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준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라는 의미다.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가봐요. 건이 빨리 초보자들은 건이라는 의미예요. 건자가 뿌리 건자야. 뿌리는 계속자라 천천히 자라. 계속. 그래서 계속적 의미가 돼. 계속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저 다음 거는 계속한다. 만들어요. 건져다. 자, 여기 가봐요. 자, 질거는 계속한다. 건질이라고 돼. 담보가등기를 계속하면 담보가등기가 돼. 그래서 셋 중에 제일 많이